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최소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건물에 사람들과 같이 그 밴드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소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집합건물에 보면 분쟁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호텔 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면 좀 강원도 쪽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각 그 지역마다 다 여수라든지 다 가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죠. 관리단에서 여러분들이 관리단에 이제 조직 구성이 되어서 이제 밴드가 만들어지면, 밴드가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소유자분들의 지금 의사소통을 반영하기 위해서 밴드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는 소유자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밴드에 많은 분들이 그게 그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있죠. 반드시 그렇게 절차를 좀 거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이 관리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안건을 지금 넣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을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어떤 관리단이 처음 조직 구성될 때 과도기일 때는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이제 관리단이 제대로 이렇게 꾸려져서 안정화에 지금 들어갔을 때는 특히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느냐면, 관리인하고 관리위원께서는 반드시 이거는 들어야 될 사항인데요. 그 소유자 밴드에 안건을 있죠. 소유자분들이 불편해하거나 또 본인들 나름대로의 제안들을 좀 올리시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관리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리는 부분보다는 이게 소유자분들이 안건을 좀 제안을 하시고 불편한 사항을 제안을 하시면, 그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있죠. 최대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은 그 각종 용역 업체들 있죠. 뭐 관리 업체뿐만 아니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또는 뭐 각종 청소하는 그 용역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용역 업체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죠. 그 다음 공개 입찰을 통해서, 그 공개 입찰에서 또 브리핑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직접 오시가. 그러면은 브리핑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실시간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하든지, 정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있죠.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밴드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소유자분들께서는 늘 앉아 이렇게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위원회나 관리인이 마음대로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 그분들조차도 있죠. 이렇게 거기에 있는 임원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법적 다툼까지도 발생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보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볼 때는 임원진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라기보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 밴드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다 보면 소유자분들 중에서 어떤 나름대로 불만 사항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는 제한 사항들이, 불편 사항들이. 그러면 그 불편, 불만이라든지 제한 사항을 올렸을 때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관리위원과 관리인 또는 다른 소유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특기환자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곳에서는 보면 어떤 그 과거에 어떤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정권처럼 있죠. 음. 이게 자기 입맛이 안 맞으면 그냥 바로 강퇴를 시켜버린다든지 밴드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호텔 관리단이나 아니면 상가 관리단이라든지 주상복합에 있는 관리단에서 결국에 그 관리단 자체가 바로 기간질되어서 서로 분파가 발생함으로써 공동체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이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연락이 다 오시다 보면 저는 다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가지고 있죠. 제 유튜브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딱 가지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있죠. 자기의 도움되는 것만 이렇게 밴드에 올리고, 그러므로 해서 이게 자기하고 그 제가 말한 했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 특정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행사라든지 뭐 그 구분 소유자들 중에서 시행사의 의견을 좀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행사 끈앞풀이다 아니다 이런 건 아니죠.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의견 사항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밴드에 공개적으로 다 각자의 의견을 내시라고 하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있죠. 절차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if 보좌를 충분히 그 if 보좌에 대해서 여러 가지 if 보좌를 받고, 그리고 공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지만, 이제 그렇게 지금 되었다면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수렴하고, 그리고 나서 민주적 절차,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다수의 의견이 있죠. 다수결의 원리에서 그렇게 해서 뽑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뭐 시행사 쪽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시행사 앞잡이다 이러면서 그냥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몰매를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 정말 형편없는 여러분들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집합 건물일수록 있죠. 우리는 더욱더 민주적으로 가야 되죠. 더욱더 민주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 소유자분들이 많아봤자 1000명, 2000명, 심지어 뭐 5000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자,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후보를 이제 뽑아서 선거를 할 때도 어떠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아주 별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가 아주 투명하게 하죠. 그리고 선거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마만큼 굉장히 큰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종 지방의회라든지 구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경청을 하지 않나요?
군림을 하는 쪽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민주적으로 전부 다 하잖아요. 민주적으로. 그 여러분들 우리 집합 건물은 사람들이 작잖아요. 대한민국처럼 우리 그 각 그 행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사법부처럼 꽤 크지는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무가내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막무가내식으로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소유주분들이 불만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왜 존재하느냐? 소유자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밴드 이런 걸 폐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전화가 와요. 저한테. 이번 주에도 계속 전화가 왔어요. 특히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번에는 탁 찍어서 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안 하겠지만 강원도에서 굉장히 전화가 많아요. 강원도, 인천, 뭐 용인 이런 쪽이죠. 여러분들 이게 개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들 그렇게 여러분들 독재를 행사했었고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자기 의견이 안 맞으면은 무조건 강퇴시키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어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뿐입니다. 지금 현재 뭐 윤석열 후보랑 뭐 이재명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쪽에 지지하는 층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지지하는 층이 있는데 또 반대하는 쪽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 분들이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죠. 그 비판을 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비판한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몰매를 가한다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비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는 거는 뭐가 나쁜 건 없잖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은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뻗떡 뭘 하다 보면 뭐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여러분들 막무가내 하면서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는 무조건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막무가내 하고 또 힘들어 죽겠다. 또 막무가내 하고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에이 못 해먹겠다. 그럼 네가 하든지 그러면 내려놓든지 아예 사퇴하고 그렇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 또 지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소유자분들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그리고 협박이나 했었고 이런 식으로 안 하면 관리단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대통령이 내가 당선을 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뭐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거대 대한민국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조그만 데는 더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하셔야죠.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사람들이 5천만 인구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도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가 나는 뭘까 고민해 보면 무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고 입후 보좌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존에는 또 이게 보면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보면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막 해놔가지고 나중에도 나가지 않으려고 별짓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민주적인 절차로 간다면은 왜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었겠습니까? 소유자분들이 왜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안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민주적으로 진행했다면 밴드 제대로 구성하고 사람들하고 의논 나누고 다양한 얘기를 수렴하고 여러모로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분의 불편한 사항들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하고 시정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 있는 위원들이 잘못된 건가요? 임원진들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나고 말은 또 말도 안 되는 임원진들이라는 분이 소유자 입점주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경청해서 한다. 말은 그렇게 하고 나서 행동은 정 딴판으로 놀고 있죠. 그 사람들을 위선자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것은 말이죠. 이게 집합 건물 같은데 큰 집합 건물 같은데 보면 관리비는 계속 올라가요. 심지어 변호사, 필요 없는 변호사들도 대동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위원들, 임원진들, 전부 다 이게 업무 추진비를 계속 올리지를 않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뭔 짓거리입니까, 뭔 짓거리. 그러나고 나서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제가 이 말씀드리기도 인간 쓰레기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고 과연 할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과연 소유자 입점주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자기 입속을 위해 살고 있는데 냉철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유자분들 호텔 같으면 또는 상가나 호텔하고 같이 있는 또는 오피스텔하고 같이 있는 곳에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밴드에 탈퇴시키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욕지거리를 하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밴드의 소유자나 입점주분들 욕을 해서 이러면 욕을 하지 마시라고 욕을 계속 몇 번을 한다. 그러면 고소를 하시면 되잖아요. 고소나 고발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지. 그렇죠. 도저히 그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밴드나 그 카페 이런 것을 갖다가 폐쇄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있죠. 저는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있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임원으로 있다는 것은 제가 이게 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자, 지금 악마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관리단에 거의 있죠. 관리단 자체에 있는 소유주분들 단체, 입점주분들하고 같이 있는 이 단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죠. 저는 이렇게 지옥에 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칼로 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제가 이런 말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 민주적으로 지금 절차에 거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못하게끔 만들어서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화된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막무가내 식으로 행사하는 거잖아요. 대다수의 분들은 그러면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것은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자기 삶이 힘드니까 거기에 또 의견을 개진하면 또 그런 집단 카르텔 된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뭐 합니까? 음해를 하고 피해를 주고 이러니까 그냥 피해 다니는 거죠.
똥이 있는 곳에 그냥 치우면 되는데 피해 다니는 거죠. 왜? 너무 더럽고 냄새 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똥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있는 이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 야에 따라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미국 사회는 미국 사람들 나름대로 그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왔고 지금의 이게 그 아주 부강한 그러면서 민주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이런 나라로 커왔습니다. 이게 아주 잘 되어 왔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뭐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다 있죠. 각자가 역할을 잘 해왔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 마당에 특정한 사람들이 집단 카르텔화 돼가지고 마음대로 훼손하고 돈을 처먹고, 자기들이 있는 공용 부분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을 사용 못하게끔 막고, 이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이걸 붕괴해야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지금 다 돼 있다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국회를 여러분들 나무랄 것 못 됩니다. 지방의회 나무랄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의원 행정부, 사법부, 그래 나무랄 게 못 돼. 왜? 그나마 그 뭐 도둑질 해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큰 벌을 받잖아. 그런데 우리 집 밖은 개판이라고요. 이게 민주적 사회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개판 아닌가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떤 곳은 내가 저번에 가보니까 대구에 있는 곳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비를 있죠. 이게 소유자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가 관리비를 상인들한테 마음대로 매겨요. 마음대로. 근거도 없어요. 직원도 없는데, 몇 명 없는데, 뭐 갑자기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101호에는 인건비 일반 관리비를 갖다가 뭐 300만 원 이상 매기고 2층에 있는 201호에는 일반 관리비에는 금액을 안 매기고 다른 곳에다가 금액을 갖다가 부풀려고 한 300만 원 이상 올리고 이거 개판이더라고요. 이게 이 대한민국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갖다 파괴하는 행위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건물의 소유자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거기 있는 입점에 있는 상인들을 핏바라먹는. 지금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힘든데 그 건물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저는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은 돈을 이빠이 당겼을 거 아닙니까? 토지라든지 건물을 사면서 경매든 공매로 사더라도 자기가 돈을 내야 될 거를 그 층에 공용 부분 비어 있는 자기 뭐 2층이든 2층이든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 그 공용 부분 돈을 내야 되잖아요. 안 내고 다른 입주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걸 부과시키고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죠. 이자로 나가는 은행에 이자 나가는 것까지도 관리비에서 좀 더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내질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개판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제가 민주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민주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민주적으로. 제발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할 겁니까? 강압적으로. 네? 자식한테 공부 안 하면 막 방망이 들고 닦아패고 이럴 겁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지금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누차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라온 환경, 자기 자라온 환경이 이렇게 거만하고 아주 못되게 배운 인간들은 있죠. 빨리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은.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다양한 의견은 개진하시라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렴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소유주에서 우리가 임원진 분들은 있죠. 되도록이면 경청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소유주분들, 입점주분들이 1000마디 하면 본인들은 1마디, 2마디만 하셔야 되고, 그 1000마디 하는 부분에서의 불편사항들을 꼼꼼히 적고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임원진들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지도자가 이 부분 다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말이죠. 공지 안내도 안 하면서, 공지도 안내도 안 하고 전혀 회의록이 내는 것도 공지도 안내하고,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음해하기도 바쁘고, 공지 안내를 굳이 할 필요 있느냐는 개 같은 소리를 내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아까 방금 전에 그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강아지를 키우고 했다 보니까 제가 막 죄송합니다. 이게 애완개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그거는 취소를 하고요. 그 방만큼 있죠. 제가 말한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짐승보다 더 못한 이러한 행위를 하지를 않나요? 참 볼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나이가 불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은 민주적 절차, 민주적으로 하시라. 그 민주적 절차라는 말은 소유주분들에게 모두에게 오픈해서 다 알려드리고, 소유주분들의 의사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있죠. 소유주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물어봐서 소유주분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유주분들의 의견을 내시라고 꼭 하시고요.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볼 때마다 전국 각지, 서울부터 해서 저기 인천, 저 용인, 쫙 저쪽 천안, 예? 강원도부터 쭉 내려오는 이쪽 보면 평택 뭐 쭉 있죠. 예, 집밖에 건물 서서 이거 제주도까지 쫙 보면 왜 저렇게 개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딴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 세력들이 카르텔화 시켜가지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들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이권만 뺏고 남들 그분들에 대해서 있죠. 행포를 하고 그 다수의 사람들의 이권을 뺏어가지고 자기 사유화 시키다시피, 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런 곳은 또 그 건물의 소유자가 상가들의 입점에 있는 상가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당 관리비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 상하수도로 빼고 평당 관리비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매기질 않나. 그 입점 상인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런 소유자분들이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식까지, 그 부모까지는 저는 일단 지옥에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돈 가지고 장난친다 이기보다요. 한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지 이속만 챙기고 남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각 행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사법부에서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보셔가 앞으로는 이렇게 남의 돈을 갈취하고 이렇게 빼먹고 이런 인간들 있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보다 더 강력하게 어디 교도소를 보내야 됩니다. 한 10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좀 좋아질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게 제가 이게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리규약도 보면 관리규약이 아닌 집합건물법이라는 헌법에 갖추고 위반한 자기 마음대로 관리규약을 어디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소유주분들의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을 특정한 세력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게끔만 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아닌가요? 관리규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특정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놨는 거를. 집합건물법이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가치를 위반해 가지고 규약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개판인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너무나도. 그래서 소유자 입점자 여러분들이 아이고 똥이 너무 더러워서 그냥 그냥 마스크 끼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그냥 이러시는 것보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함께 밴드에서 의논을 나누면서 공감을 형성하면서 있죠.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 제가 모르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바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직접 뛰시는 분들 좀 격려해 주셔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 주시라는 동참을 해서 그런 똥이 있는 더러운 인간들, 똥 같은 더러운 인간들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맑아집니다, 세상이. 저는 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 이 집합 건물이 저는 반듯하게 민주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으로 민주적으로 계속 갑니다. 민주적으로 이렇게 잘 되면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집합건물,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오피스텔, 상가, 호텔, 개판이잖아, 지금. 여러분들 회사는 그 정도 아닙니다. 이런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고. 어느 기업체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집합건물 이렇게 개판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없다고요. 우리 집합 건물만 그렇다고. 집합 건물만 내가 말이야 과거에 뭘 했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뭘 좀 많이 아는데 내가 뭐 박사인데 내가 뭘 했는데 이러면서 마음대로 군림하잖아요. 마음대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공정하게 입후보자 절차를 거치고 사람들에게 의논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그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아닌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은 정말 많은데,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눈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네다섯 분이 또 계셨고,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요즘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나네요, 보니까. 속초 쪽에 보면 참 제가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집합 건물이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임원진 분들도 마찬가지. 더욱더 임원진 분들은 여러분들은 민주적인 절차, 민주적으로 소유주 입점주 분들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는, 다만 제가 말씀 100%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말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없을 거고 좀 공동체가 앞으로 훨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집단 카르텔대가 특정한 세력들이 자기 독재처럼 마음대로 행위하는 사람들은 저는 저주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연락을 달라고 했죠. 예,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서 반드시 그게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안 될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공정이라는 자체,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존경하고, 두 번째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이라고요. 제가 과거에 그 판공대를 나왔지만 그 포스트에게 있는 하신 분이 박태준 회장님이었고, 그 당시에 박태준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어. 그렇게 된 거고, 현대라든지 뭐 삼성이 이런 것이 대기업이 존재한 것도 바로 그 당시에 그런 위대한 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분들, 저는 일대 이순신 장군,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대에는 가장 뛰어나신 분들, 그 시대에 맞추어서는 가장 뛰어난 분이었다.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지금은 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또 과거와 다른 지금의 리더십은 또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어떤 그 심성이라 해야 될까, 국민들을 위한 마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되듯이, 우리 특히 임원진들 분들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소유자 입점주 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이 해결점을 살펴보는 것이 지금의 시대 사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야 될 시대 사명이라 이건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고. 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 보면 경부 그 고속도로를 왜 깔았습니까? 당시 다 반대했는데 그때 미래를 내다보는 시대 사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경제 부흥이라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시대 사명은 무엇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민주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 집 밖은 우리 개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개판이라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제 공감하실 겁니다. 개판이라고요, 개판. 이게 무슨 여기에 뭐 민주화가 돼 있습니까? 이게 민주적 절차가 돼 있습니까? 개판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민주적 절차를 꼭 거치십시오. 민주적.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아셨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창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장기간에 걸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말 동안에 그 토요일, 일요일로 제가 조금 머리가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변비가 걸리면서 뭘 잘못 먹었는지 머리가 너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는데, 오늘 일요일 날 여러분들 밤늦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한 주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참여를 하십시오. 참여를 많이 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집합건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